캐나다의 한 언론은 한국은 주변국들 때문에 단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다고 말하면서 캐나다는 동네에 외국인이 한 명만 여행 와도 때로는 그 자체가 지역 뉴스에 보도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국가이지만 한국은 캐나다의 10년치 사건이 한 달 안에 일어난다면서 한국 주변국들이 한국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도발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에서 벌어진 요소수 사태는 주변 이웃국의 행동이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 요소수 문제를 오히려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한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한국의 요소수 문제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 문제가 다소 없지는 않는 상황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요소수 문제는 대거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을 제껴두고 요소를 공급할 나라들을 빠르게 컨택하는 국면이 나오자 그제서야 계약해뒀던 요소를 해관에서 풀어줬으면서도 자신들의 대국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앞으로 특정 자원 등을 중국에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전 산업 분야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97% 요소를 중국에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잘못된 일이었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진부한 교훈을 다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대외연구원은 중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의 이러한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한 국가에 50% 이상 의지하는 경우는 없도록 계속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을 이웃국으로 생각해서 중국이 자비를 베풀어 요소를 내어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을 매우 우습게 생각하는 다양한 정황이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뜬금없이 한국을 매우 훌륭한 올림픽 가족이라면서 한국을 치켜 세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정확한 여부를 밝히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은 올림픽에 꼭 참가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데요. 이는 사실상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은 절대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말라는 사전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은 영연방 핵심 연합인 파이브아이즈 5개국의 공식 외교적 보이콧을 당한 상황이고 중국 자체에 아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국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꼼짝 말라는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올림픽 가족으로 표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 이는 한국의 포지션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중간에 끼어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며 또한 한국엔 주한미군도 주둔하는 매우 중요한 미국 동맹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만 잡아놓는다면 중요한 국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 동맹이 중국보다 훨씬 우선되므로 현재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놓고 서방처럼 보이콧은 안 하더라도 중국과 딜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 베이징 올림픽 예고편에서 벌써부터 상모와 한복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방송에서는 한국의 윷놀이가 사실은 중국의 전통놀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보고 올림픽 가족이라며 사실상 초대해놓고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행태를 지속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도 보이콧이 정 어렵다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충분히 따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복이나 부채춤 등 한국 문화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나라에 올림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누리꾼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중국도 평창 당시에 사드로 인해서 서열이 낮은 인사를 한국에 파견한 바 있는데 한국도 보이콧이 정 어렵다고 한다면 중국처럼 장관이 아닌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것 정도로 최대한 조용한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처럼 요소수 사태와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중국은 절대 신뢰하면 안 되는 국가로 다시 한번 분류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가장 반가워하며 조롱한 것은 누구나 짐작하듯이 역시 이웃 국가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요소수 문제가 터지자 연일 헤드라인에 한국의 망조가 들었다는 기사를 내보내는데 지체 없었습니다. 특히 상케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당해놓고 그 교훈을 되새기지 못한다고 훈계를 했고 다양한 일본 매체에서도 한국은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 한다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악재를 반가워하는 것은 최근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며 일본을 돋보이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일본의 확진자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을 조롱하는 것인데요. 물론 한국에는 확진자가 폭증하며 위중증 환자도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는 듯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방역 상황을 검토해보자면 일본이 한국을 거론할 정도의 수준이 되냐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도쿄올림픽 때 전세계적 망신을 당한 것이 불과 3개월 전이었다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에서 오늘자로 오미크론 환자가 8명이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염력이 몇 배 더 강한데 검사 수가 모자란 일본에서 8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 감염자가 있다는 뜻인데
상상 이상으로 감염이 만연되었다는 것으로 일본에서 한국처럼 검사를 한다면 과연 현재 일본이 한국을 조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 것입니다. 외국인을 막아봤자 일본 내에 이미 오미크론이 상당히 퍼진 관계로 감염자가 폭증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기사를 실어야 하는 일본 주요 언론조차 이제 대놓고 일본인의 특별한 유전자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낮아졌다는 기이한 보도를 이어갑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일본 이화학 연구소가 일본의 60%가 보유하고 있는 백혈구 형태의 인재가 코로나 중증화를 막아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합니다. 쉽게 얘기해 일본인은 특별한 면역세포가 있다는 건데 이는 관계자들도 실수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유독 일본만 유전자가 특별해 백혈구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 코로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확진자가 극히 낮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연구에 개입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이화학 연구소는 일본 정부의 문부성 산하기관으로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원하는 말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자신들 지지율만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한국의 악재는 곧 희소식이며 한국의 요소수 부족 문제를 놓고 각종 일본 방송은 한국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이야말로 현재 요소수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양한 채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일본은 요소수 부족이 전혀 없는 화학 강국이라고 자신들을 치켜 세웠는데요. 막상 일본 산업 현장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서서히 드러나 큰 위기를 맞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나 개별 트럭 기사들에게 요소수 부족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운송업체에 따르면 5개월 전 요소수의 1톤당 가격은 약 35,000엔 선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시세는 톤당 81,000엔가량으로 2배 이상 급증해 요소수를 매우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개인 자격으로 움직이는 트럭 기사들은 주유소에서 에드블루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드블루는 요소수를 말하는데 현재 일본의 주유소나 취급점에서는 신규 고객을 거부하는 사태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일본 물류 현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연말이 되면 트럭이 달릴 수 없다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 50대 트럭 운송업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요소수를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는데 너무 조용해 이상하다 라면서 연말은 물류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대로 간다면 정말 물류가 멈출지 모른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의 불리한 말은 언론에서는 최근 들어 더욱더 보도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요소수 문제로 신나게 한국을 비판한 관계로 이제 와서 일본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에 직구를 할 정도로 한국의 요소수가 부족하다며 비웃었습니다만 현재 일본 일부 판매점에서는 요소수 가격이 10배로 올랐고 이는 한국보다 훨씬 비싼 상태라고도 전합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요소수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고 아무런 가격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요소수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전국에서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요소수 있는 곳을 찾아내서 수천 톤을 국내에 재공급하는 등 빠른 조치를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 요소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일각에서는 매점 매석도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분명 일본은 화학 강국으로 요소를 1년 만에 80만 톤을 생산하고 절대 일본에서는 요소수가 부족할 일이 없다며 호언장담했는데 왜 이러한 부족이 생겼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관계자인 하시모토 기자는 일본도 중국의 요소에 의지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소수 생산업체 메이저 3곳은 요소수를 생산하려고 대부분 중국에서 요소 수입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즉 일본도 한국하고 다를 것 하나 없는 상태이며 일본은 이제 요소 부족으로 물류 마비가 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요소수가 진짜로 국내에서 80만 톤이 생산되는지 중국의 의존도는 높았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현재 요소를 빠르게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관계자들은 일본은 한국보다 요소를 구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요소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섹터를 동원해 요소 수입 라인을 뻗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원자재 부족으로 한국조차 간신히 요소 수입량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일본은 한국을 놀리고 조롱하는 동안에 이미 요소를 실은 배는 모두 한국으로 떠나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요소수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빠르게 움직여 최대한 요소를 긁어모으는데 상당히 성공한 반면에 일본은 요소를 수입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웃돈을 줘야 하며 그래도 구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요소 최대 생산국 러시아와 요소 공급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러시아와 관계도 최악이죠. 또한 한국은 중국에서도 요소를 간헐적으로 받겠지만 일본은 올림픽 보이콧 문제로 풍전등화인 상황입니다.
이제 오히려 한국이 받을 요소 물량을 일본에 보내달라고 한국에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관음증같이 조롱하는데 에너지를 쓰다가 결국 자승자박으로 크게 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은폐하고 일본의 많은 운송업체는 큰 고통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냄새나는 것은 뚜껑을 덮은 채 일본은 요소수도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문제도 요소수 문제도 지금은 한국을 조롱하고 있는 일본이 과연 나중에도 웃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